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남성들과의 경쟁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성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 당시에 여성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있었다. 좋게 말해서 이런 거지. 조금 이렇게 뼈 때리듯이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제 사회에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보국이 개월이의 남편으로 어릴 때부터 개월이와 같이 지내며 무술과 병법을 익혔지만 남존여비의 사상을 주닌 권위적이라고 하나? 남성 위주의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개월이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전쟁에 뛰어나면 장군이고 밑에 부장, 군사야. 마음대로 막 부리지. 여보국의 아버지, 물에 빠진 개월이를 구조합니다. 천자로부터 기주 후에 봉해지고 죽을 뻔한 개월이를 구해줍니다. 여봉, 소설,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력자죠. 위공이 있고요. 정렬부인, 개월이 엄마 아빠, 여봉 공렬부인, 보국이 엄마 아빠.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간신에 의해서 엄마, 개월이 셋 다 쫓겨나고요. 개월이는 잡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여공이 구해주고 남장을 하고 있어서 보국이 하고 같이 자라고 이런 거죠. 시간적 배경은 명나라고요. 공간적 배경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재는 개월이의 영웅성, 주제는 여성인 개월이의 영웅적 활약상, 영웅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복화소라고 했나? 남장, 남복, 남장, 혹은 변복. 네, 말이 다 있습니다. 여성이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남자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웅의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이한 출생. 어릴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위기를 겪고요.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한데? 위기를 겪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의 벗어나고 위협을 달성하고요. 나중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 정도가 영소설인 거지. 우리나라 이렇게 막 글로 쓰여지면서의 최초의 영웅은 누굴까? 주몽이지, 주몽. 다음, 이 글의 갈등,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갈등이 있어요. 부부 사이의 갈등, 개월이와 보국이가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보국이가 개월이하고 결혼해 놨는데 영춘이라고 하는 척을 들이니까 본처 입장인 개월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 게다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막 대해. 전현이 하면서 죽여버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겠지. 처첩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 외적의 침입이 왔었을 때 명나라, 개월인의 나라와 서달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금방 올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홍계월전은 영웅소설 중에서도 여성이 영웅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조선 후기 유교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교 사회 모순에 반발하는 시대였습니다. 유교 사회의 모순이 뭔데요? 남존여비 사상. 여성의 사회 진출을 다루고 있었고 능력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대놓고 부인이 남편보다 능력이 훨씬 좋아. 그러나 주인공이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여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먼저 생각한다. 전쟁을 다 하고 마쳤는데 몸이 아파서 드러누워 있어. 황제가 개월이를 너무 예뻐하니까 어이를 보내줘. 어이가 맥을 잡고 갔어. 그리고 개월이가 생각하는 거지. 어이가 내 맥을 잡고 갔어. 내가 여잔 걸 알겠는데? 맥 잡으면 남녀가 구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어이가 얘기해. 갔다 왔는데요. 이게 남자가 아니던데요? 그럴 리가? 이러고 있던 차에 개월이가 어떻게 옷을 입고 다시 가서 사실은 저 여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괜찮아 괜찮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큰일 했는데 뭐 어때? 근데 여자야? 여기 보국이 어때 보국이? 보국이랑 결혼할래? 그래서 황제가 주선해줘서 결혼한 거거든. 그랬는데 보국이가 저기 누구야 처불도? 이것도 미친놈이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었던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벼슬 은퇴하고 속으로 생각해. 이제 규중의 여인으로 살아야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고 있다가 다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시 여기 개월이가 차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걸려서 이제 벼슬 그만두고 집에 오면 여성으로서만 살아야 돼 라고 지가 먼저 생각해. 여성으로 태어난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게 곳곳에 드러나는데 이와 같은 허구화된 상상이 당시 사회에선 한계가 있었겠구나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개월이는 5살 때 난을 겪고 부모에 의해 남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생존 수단이었죠. 개월은 피란 중에 장맹기를 만나 물에 던져주고 나쁜 놈이죠. 괜찮아요. 나중에 맹길이 잡아다가 팔 잘라가지고 북치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복수하거든요. 물에 빠진 개월은 여공에 의해 구원이 되어서 여공, 조력자,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지낸다. 이름, 나라를 평온하게 한다. 보국, 나라에 보답한다. 이름, 이끌. 둘은 과거에 급제하고 서번과 가달국이 침번을 하자 개월은 적을 섬멸하고 개월은 영웅의 명모죠.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를 벽파도에서에 만나게 된다. 우연성. 개월은 병이 나자 천자는 어위를 보내 병세를 알아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개월은 여자임이 탄로난다. 요거는 개인적인 위기지. 그게 왜 위기예요? 황제를 속였으니까. 천자는 이를 알고도 개월을 용서하며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해서 이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어떻게 개월을 결혼하면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장수로서의 삶을 끝내고 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 소설의 한계의 부분이다. 그냥 여자인 거 알고 황제가 용서해줬으니까 계속 벼슬 하고 나란 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튿날 두 사람이 위공과 정렬 부인을 보니 위공과 정렬 부인 누구예요? 개월의 엄마 아버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또 기주와 공렬 부인 누구예요? 보국의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요렇게는 무슨 관계예요? 사돈 관계가 되는 거지. 기주후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아이쿠 세상 일은 헤아릴 수가 없구나. 너를 내 며느리로 삼을 줄 생각이나 했겠느냐. 개월이 다시 절하고 아뢰었었다. 무엇으로 절을 했을까? 며느리로서 절을 했겠지. 소부의 죽을 목숨을 구하신 은혜가 있고 13년을 길러주셨을 때 근본을 아뢰지 않은 죄나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본은 뭐예요? 자신의 정체가 여성이라. 제가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천우신조 시부모님으로 섬기게 하시니 이것이 저의 원입니다. 이처럼 종일 이야기하다 하직했다. 금덩을 타고 본국을 향해 가니 시녀들이 모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신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중문으로 나올 적에 눈을 들어서 영춘각을 바라봤더니 보국의 애첩 영춘이가 난간에 걸터 앉아서 개월이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었다. 따지면 영춘이는 첩이고 개월이는 황제가 주선해준 본처인데요. 개월을 보고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개월이는 뭐예요? 일종의 자신에 대한 도전과 무례함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저 첩이라고 있는 것만 해도 꼴보기 싫은데 저게 나를 대우를 안 해줘? 성을 내어 덩을 머무르게 하고 무사를 호령해 영춘이를 잡아다가 덩 앞에 꿇게 했다. 보통이 아니죠 성격이. 호령이 말했다. 네가 중군장 누구야? 보국이.
내 남편 권세를 믿고 교만해 나의 행차를 보고도 감히 난간에 높이 걸터 앉아 요동하지 않구나. 버릇이 없네. 네가 중군장의 힘만 믿고 이와 같이 교만하니 너같이 요망한 년을 어찌 살려두겠느냐. 군법을 세우리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지위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에게 예를 표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죽여버린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꼴보기 싫었던 거지. 그러고 나선 무사를 호령해 영춘이를 베라고 했다. 무사들이 명령을 듣고 달려들어 영춘을 잡아내어서 목을 베니 와 겁나 사건 빨리 진행이 되죠. 군졸과 시비 등이 겁을 내어서 바로 보지 못했었다. 바로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족치면 돼. 일벌백기. 어떠한 또 교재에서는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요거를 또 뭐 개월이의 뭐 단점, 뭐 문제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죽이면 좀 어때?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되나? 보국은 개월이가 영춘이를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어때요? 엄청 찌질하죠. 부모님에게 말을 했다. 개월이가 전날에는 대원수가 돼서 나를 중군장으로 부하 부리듯이 막 부리더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제가 소자가 개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계급이 다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가 사랑하는 영춘이를 죽여 제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면서 바로 이게 야, 밖에서는 네가 내 상관이지 집에 들어오면 내 부인인데 남편을 거스른단 말이야? 가부장적 사고관을 지니고 있지. 여공이 누구? 보국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만류했다. 아들 잘 들어. 개월이가 비록 네 아내지만 아직 벼슬을 놓지 않았어. 이거 장면은 뭐냐면 옷을 갈아입고 황제 앞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자기 그 신분증이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공무원증 같은 거 이렇게 반납하면서 죽여주세요라고 해놨는데 됐어. 다시 가져가. 그리고 궁에 매일 안 들어와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인사하러 얼굴 보러 와. 라고 하면서 그거 줘. 그러니까 아직 벼슬이 완전히 잘린 거 아닌 거예요.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기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얘기해. 아들 너보다 며느리가 훨씬 나아. 이거지. 그런데 얘로서 너를 섬기고 있어. 어찌 마음 쓴을 그르다고 하겠는가. 영춘이는 네 첩이야. 지가 거만하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지가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그리고 개월이 잘못해서 궁노나 궁비, 궁에 있는 노비를 죽인다고 해도 누가 개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가 있겠는가?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떻게? 개월이의 벼슬이 높아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1.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월이 정도면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사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개월이는 늘 옳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는데요. 개월이가 죽이면 다 이유가 있어.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만일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개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여공은 지금 어떻게 해요? 보국이와 개월이 사이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들보다 훨씬 현명해. 또한 개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너 개월이 시기 싫어하면 너에게도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너 개월이 손에 죽기 전에 황제 손에 죽을 수가 있어. 부디 조심하라.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개월이의 방에 들지 않았다. 삐졌죠. 이에 개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는 거야. 누가 보국을 남자라고 하겠는가? 쪼잔한 놈. 여자에게 비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며 바로 또 여기가 이 소설의 한계 부분이죠.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분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 바로 한계.
이러던 차이에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받고 황제와 조정 대신들은 대책을 의논하게 한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하기를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이를 보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좌승상이니까 넘버 신하 중에서는 거의 넘버 원이야. 이렇게. 급히 평국을 부르소서.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가 말씀하셨다. 아 그렇지? 아닌데 평국이가 예전엔 세상에 나왔으니까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 야 내가 몰랐을 때는 남자인 줄 알고 그냥 전쟁터 보냈는데 여자인 거 아는데 어떻게 보내. 신하들이 말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장목을 거두지 않았으니 아직 어떻게 공식적으로 관직에 있으니 공식적으로는 관직에 있으니 어찌 규중에 있다고 꺼리겠습니까? 천자께서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부르셨다. 라고 하면서 평국이 나와서 전쟁 좀 나가가지고 반란 좀 진입할래? 네 알겠습니다. 라면서 군사를 내줘. 그러면 이제 이 장군은 뭐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 데리고 갈 사람들을 정하지. 거기에 남편을 부르는 거야. 남편 놈을 또 이용해 먹겠다 이거지. 아빠한테 또 가. 아빠 지가 또 나 부려먹으려고 그래.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이야기. 투덜투덜대면서 걸어가는데 이제 개월이가 군사들 앞에 내놓고 지금부터 말 안 들으면은 일단 죽이고 볼 거야. 겁을 주니까 보기가 잔뜩 쫄아. 저쪽에 오나라 초나라가 있는데 애들이 막 장수가 있으니까 어이 보국이 나가서 한판 붙고 와. 그러는데 보국이가 위기를 당. 그거를 개월이가 구해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 사연이 또 긴데. 암튼 개월이가 다 이겨. 그냥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 밑에 누구예요? 맞는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기 확인하러 갈게요. 장부로서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없다라는 보국의 표정. 정신 아직 못 차렸네. 남성 중심 사회에 팽배해 있던 남종여비 의식. 그렇죠. 개월이가 보국을 부릴 만한 일이다. 여궁은 성별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괜찮죠. 개월이가 남자 되지 못한 것을 분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신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개월이 여성임을 알고도 다시 부르자라는 건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은 개월이밖에 없어요. 오케이. 보국이보다 벼슬이 높지만 집에 오면 보국이를 남편으로서 예로 섬긴다. 가정에서는 남녀의 지위를 다르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나쁘지 않죠. 틀린 것 3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아직까지 고정되어 있는 성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